10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맞다, 트위치를 안 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지, 채팅을 가끔 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메일이 와요. 물론 저번에 한 명 이제 약간 그걸 소통을 했는데 보다가 지쳐서 가신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게 뭐 재밌는 방송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이렇게 채팅창을 저 혼자 띄워놓고 있어요. 네, 나중에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면 방송에도 이렇게 나가게 할 텐데 지금은 뭐 들어오기나 할라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보고 있을게요. 누가 채팅을 치는지. 네, 오늘의 독후감은 왜 나는 범죄를 연구하는가, 표창원님께서 유명하시죠, 한국에서. 네, 이 책에 대해서 쓸 건데 사실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저는 사실 진짜 정치적으로 중립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분이 하셨던 업적이라든지 뭐 최초의 범죄 프로파일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랄까 나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읽을 때도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독후감을 썼던 것들의 중심점을 보면은 다 외국 사람들의 책을 좀 읽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의 책을 읽으면 우리 지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표창원님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불안함,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외국 작가분들의 유명한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약간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독후감에도 쓰겠지만 생각보다 책은 꽤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무언가가 묻어난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선으로 책을 읽어봤어도 그냥 뭐 이분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특히 이제 저 제목에 따라 왜 범죄를 연구하는가 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약간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 그걸 안 했네. 네, 이 사이즈죠 원래. 네, 기억나는 문구는 쓰러지고 패배하더라도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찾아 다시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더 이상 일어서고 도전할 여력이 없을 때까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살 수 있어도 일단 이 책은 그냥 독후감으로 남기고, 뭐 배운 게 사실 없어요. 솔직히 그것도 독후감에서 밝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독후감을 남겨서 이 책을 조금 뭔가 완료한다라는 느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줄거리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이라 하면 이제 학생 시절인데 이때부터도 약간 불을 참지 못했던 그런 성격이 묻어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쓰는 시점이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하여간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 있었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였다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뭐 실수했던 거, 자기가 약간 반성했던 부분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순간순간마다 공부가 답이었다. 내가 더 배워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예, 학생 때도 그랬고 이제 또 경찰대에서도 불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더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위해 공부를 했고 또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자른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서 외국으로 유학 유학이었죠. 영국으로 갔었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였고 네,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후감은 우선 이거 쓸게요. 범죄심리 프로파일러인가?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최초 범죄 프로파일러라는 거는 타이틀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최초는 예, 이렇게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범죄 프로파일러로서는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그냥 인생을 쭉 엿본 느낌이고
무턱대고는 저거 모자른 거. 네, 뭐 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으면서 제가 느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약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독불장군이고 이랬지만 자기가 목적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반항만 하고 그냥 아시다시피 답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해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정신 수양을 한 거죠. 그리고 경찰대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걸 여기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되려 남에게 피해를 줬던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아 성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내가 옳다, 내가 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뭔가 실현이라면 실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뭐 현장을 이렇게 뛰면서 범죄 현장이겠죠. 경찰대를 졸업한 뒤에 거기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학을 간다라는 이 행동력, 또 전 높이 사고요. 심지어 그 목표를 이뤄서 다시 돌아와서 이바지했다라는 부분은 존경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결국에 범죄를 왜 연구하는가로 해서 약간 저는 범죄자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뭔가 왜 나는 범죄를 저걸 연구하는가 공부하는 건데, 죄송해요. 아주 제목부터 잘못했네. 그러니까
범죄에 잡히지 말고 공부를 왜 하는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이 모든 거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도 따지고 보면 자기의 불의를 못 참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아니면 뭐 저기 지금 수사 기법에 있어 나오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또 더 그걸 발전시켜서 자기가 범죄 프로파일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서전을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약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자서전은 제가 자서전 쓰면 누가 읽겠어요? 최창훈, 에이, 큰일 났네. 아무튼
뭐 어차피 누가 듣겠나. 아무튼 저의 자서전을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읽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개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성공은 한 편이잖아요. 방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명한 인사죠. 그렇기 때문에 쓴 건 오케이. 근데 이제 읽어봤을 때는 약간 그냥 친한 형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데 사춘기 때 약간 반항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약간 그 사춘기가 좀 오래 갔나? 그 이제 경찰대까지도 그런 게 있긴 하죠. 불의를 못 참고. 하지만 그냥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거는 약간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그런 행동력. 그래서 거부감 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울 점은 있었다고 보고요.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공부라는 게 약간 그냥 뭐 자습서 피고 뭐 학습지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뭔가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인생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모자른 거를 어떤 책을 통해서 더 이렇게 알아가는 부분도 공부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계속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 나가다가 좀 더 제가 빠져들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공부를 따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까 기억나는 문구는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문구로 저는 이번에 선택을 했어요. 쓰러지고 패배하더라도 그 이후를 다시 찾아 공부하면 된다. 네.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더 이상 일어서고 도전할 여력이 없을 때까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뭐 여기 책 내용에서는 뭐 코피도 쏟고 진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진단서에 공부를 더 하지 말 것 뭐 이런 것까지 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럴 여력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못 찾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독후감을 30분 남짓 써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책이 아마 제가 좋아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뭐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봬요.